네, 자, 앞서서 저희 브리핑 보신 것처럼 사실상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뜨겁습니다만 그럼 전체적으로 뜨겁냐?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S&P 500의 어떤 상황을 좀 보게 되면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빅테크 위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장이 시작되고 나면 또 어떠한 흐름이 보일지는 추후에 저희가 내일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밤 미국 시장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자 이러한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게 되면서 여전히 엔비디아에 대한 강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소 매파적인 7월 FMC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 좋았습니다만 7월 FMC가 나오고 나서 제롬 파월 의장의 일부 기자회견이 나온 후에 지금 맵을 보시면 아시면 약간 좀 팥죽 색깔로 네, 약간 거무죽죽하게 이렇게 색깔이 변했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일부 시장에서는 약간 우려한 상황이 있었고 지금 자체는 조금 또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여전히 메시지는 9월 금리 인하가 불투명하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었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월 그럼 금리 동결이 이어질 것인가라는 지금 페드워치 툴의 이제 확률을 좀 보게 되면 사실상 25bp 금리 인하에 시장이 많이 치우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FOMC 이후로는 금리 동결이 오히려 우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54.8%의 시장 참여자가 아마 9월은 금리 동결이 되지 않겠느냐. 자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많이 보고 있는 거죠. 폴리마켓입니다. 베팅 사이트에 많은 분들께 참여해서 이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이제 베팅을 하는 건데 7월 FOMC 시장의 전망을 뒤집어졌다. 자,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 지금 9월 금리 인하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바뀌어졌습니다. 예, 빨간색, 그러니까 금리 동결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25bp 금리 인하하겠다는 얘기가 다시 내려오게 되면서 이게 뒤집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어떤 실적 발표와는 좀 별개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외신에서도 지금 미국과 한국의 여러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미국에 3,500달러 투자를 하겠다,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를 하겠다, 한국산 대미 수입품에 15% 관세 부과하겠다. 자 미국산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 수입품에 0% 관세 부과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주제입니다. 오늘 뭐 실적 발표도 실적 발표지만 FOMC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9월 FOMC 그리고 채권 시장의 흐름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깊게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의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채권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하나씩 좀 짚어나가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S증권의 김종구 상무, 오충근 상무와 함께 이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뭐 실적 발표도 실적 발표지만 FOMC가 또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이 좀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7월 FOMC에 대해서 지금 저 오상무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 제롬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들이나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지금 동결로 지금 약간 가고 있는 상황. 네. 이 채권 시장에 대해 그러면 이제 금리가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 네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좀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금리가 그렇지만 금리가 장기물은 금리가 더 떨어졌어요. 아, 예. 단기 쪽, 그러니까 2년 이하 단기물은 금리가 조금 더 오르고요. 예, 예. 그래서 흔히 이제 하는 말로 장단기 금리차가 예. 줄어들었습니다. 네, 네. 네, 한때 연초부터 이슈되었던 게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될 거다. 맞아요. 특히 장기 금리는 계속해서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뭐 무역이라던가 예. 관세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재정 적자 그랬는데 사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사실 그때 그런 점이었는데요. 시장이 한쪽으로 너무 그 금리 커브의 스티프닝, 장단기 금리차 확대에 대한 우려 예. 그리고 거기에 포지션이 너무 쏠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포지션들이 단기 채권을 사고 장기채 선물을 매도한다거나 이런 식의 포지셔닝이 많이 구축이 되어 있었고 예. 또 하나의 그 포지셔닝이 달러 셀, 숏 포지션이었죠. 숏 포지션. 다른 기타 통화를 매수하고. 예, 예. 근데 이번 이제 관세라든가 이런 게 진정되고 금리를 당장 인하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시장은 이런 포지션들이 서서히 언와인딩, 풀려가는 풀려가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그런 보여집니다. 아. 그래서 우려와 달리 예. 장기 금리가 안정을 찾고 5%를 찍고 살짝 넘어갔다가 지금은 4.9%대로 다시 또 다시 내려왔고 내려왔어요. 예. 아무래도 이러한 추세는
한 몇 주는 더 갈 것 같아요. 아, 9월에 금리 인하하지 않겠다라는 예. 이런 시그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채 금리가 안정을 찾았거든요. 아, 그리고 달러도 강세를 유지해왔고, 예. 그래서 한동안은 채권 시장, 특히 달러 해외 채권 시장은 한두 달간은 예. 강세 흐름을 이어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 달러 인덱스가 크게 좀 튀어오르는 모습이 네네. 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채권에 대해서 시장 자체가 이미 좀 돌아서고 있는 그런 어떤 시그널로 봐야 될까요? 네, 어떻게 봐야 이거를 될까요? 뭐 완벽하게 전환됐다고 네.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 EU와 그 무역 협상도 음. 그 우호적으로 끝났고 네. 그러면서 유로화 자산에 대한 선호 이야기도 많이 조금 퇴각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달러 강세뿐만이 아니라 유로화 대비 달러 지수를 보면은 예. 유로화가 한 1.16, 1.17까지 갔다가 참 1.15 정도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달러 대비.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술적으로 유로화가 추가적인 약세 시그널로 돌아섰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달러 강세는 한동안 더 이어질 거다. 이건 예. 물론 이제 기술적인 기술적인 분석입니다. 분석을 통해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오늘 뭐 사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이런 상황이긴 한데 오늘은 우리가 채권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채권들, 저 김종구 예. 상무님의 주 종목 아니시겠습니까? 여기가 지금 예. 주 종목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간 업데이트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일주일 주간으로 보시면 미국 장기물이 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단기채는 보합 상태고 좀 전에 오상무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 파운드화라든지 유로화들은 조금 약세를 보였지만 예. 실질적으로 실수요 측면에서 파운드라든지 유로화를 가지고 수익률을 또 거두고 계시는 분도 많으세요. 예, 예. 내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주간으로 보시면 미국 장기물 채권 예. 지금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단기물이 3개월 미만까지는 스테이블 코인의 기초 자산으로 편입을 해야 된다니까 중장기물이 조금 더 효과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시각도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물이 지금 현재 좋은 흐름을 보고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사실 그 저희 김종구 상무님 입장에서는 이 장기물 특히나 뭐 중장기물로 봤을 때 장기물 포지션을 예. 추천하셨을 때 어떤 점을 가장 강조를 하세요? 보통?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예. 넷 수익률. 넷 수익률, 애프터 텍스 이후에 예. 실질적인 수익률을 보셔야 되는데 비과세 부분도 예, 강조를 그렇습니다. 많이 하셨고, 예. 쿠폰이 낮은 장기물 30년짜리 음. 미국채 코로나 때 발행한 국채가 쿠폰이 1.25 30년짜리가 예.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100센트짜리를 47, 48센트에 구입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헬프 할인이 들어가잖아요. 쿠폰은 1.25를 할인 50% 할인해 되니까 실질적으로 투자 금액 대비해 가지고 2.5% 이상 수익률을 가져가시는 거잖아. 예. 그리고 만약에 캐피털 게인이 생기시면 모든 게 다 비과세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상무님 말처럼 언와인딩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튀어오르면 이것도 20% 30%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비과세입니다. 그 대신 비과세고. 예. 그러니까 이제 장기 채권을 보셨을 때는 이런 어떤 비과세적인 어떤 측면이나 이런 좀 이제 뭐랄까요 수익률에 대해서도 좀 많이 강조를 좀 하고 계시는 거죠. 투자의 관점에서는 싼 거를 사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발행가 100센트, 상한가 100센트짜리 중에 미국 국채 중에 단기 장기를 통틀어 가지고 50센트 언더가 어디 있습니까? 저쿠폰 채권이거든요, 장기물. 예. 그러니까 47.6센트를 사 가지고 금리 인하 2번, 3번 하면 그 사례가 있습니다. 예. 제일 끝에 보시면 예. 대한민국 원화로 발행한 국고채를 한번 보세요. 제일 오른쪽에 예. 30년짜리가 쿠폰이 3.25로 발행했어요. 3.25 예. 표면금리. 표면금리 3.25. 쿠폰이라고 그러죠. 예. 3.25로 발행했는데 이게 1년 동안 저희가 50bp 금리 인하를 했죠. 네. 그러니까 0.5%를 내리니까 1년 총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죠? 실질적으로 11.8%가 나왔습니다. 제일 밑에. 그러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제로 한 8에서 9% 캐피털 게인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국채도 금융투자법에 따라 가지고 소득세를 안 냅니다. 캐피털 게인에 대해서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국채 한 0.5 정도 금리 인하 또는 0.75, 0.25를 내린다면 캐피털 게인
듀레이션이 비슷하니까 예. 그 사례를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좀 비과세 측면에서 영국 파운드를 좀 보시면 돼요. 예. 영국 길드채. 영국 세 번째 거. 예, 그렇습니다. 영국 파운드 국채입니다. 예. 파운드 국채가 쿠폰이 표면금리가 0.63으로 발행했습니다. 0.63. 예. 실질적으로 1%도 안 주잖아요. 음. 그러니까 100으로 발행한 게 지금 현재 시장 가격이 35, 36에서 잡을 수 있는 거죠. 예. 이 채권이 만약에 영국 지금 기준금리가 4.25인데 조금씩 금리 인하를 가져간다면 캐피털 게인이 되니까 하이넷워스 인디비주얼들은 소득도 중요하지만 비과세 소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시장 가격 자체가 좀 많이 빠져 있다는 것은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영국 길트채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유럽 금융주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예.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번 주에 여러 이제 유럽 금융사 뭐 후순위채 이렇게 예, 우리가 그렇습니다. 상승률이 좀 눈에 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떤 뭐 이벤트가 있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채권에 대해서 선순위 채권, 후순위 채권, 예. 신종자본증권, 코코 채권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예,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 만약에 은행이나 회사가 부도가 나면 예, 제일 먼저 배상받는 게 선순위채. 선순위채. 예. 그다음에 후순위채, 예. 신종자본증권, 코코증권 돼 있기 때문에 음. 실질적으로 이렇게 등급이 낮은 채권을 그러니까 상한 배상 순위가 낮은 채권들을 발행할 때는 금리를 더 줘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 시장에서 소화가 되겠잖아요. 네, 예. 근데 저희가 하나 좀 매력적인 좀 섹시한 채권을 하나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는데 섹시한 뭐냐면 채권. 예. 소시에테 제네랄이고 프랑스 IB 들어보셨죠? 소시에테 제네랄 예, 예, 들어봤습니다. 소시에테 제네랄. 예. BNP 파리바가 유럽 최대 은행이고 실질적으로 세계 최대 뭐 리테일 뱅크는 HSBC고 예. 소시에테 제네랄이 발행한 후순위 채권입니다. 예. 적격 등급입니다. 투자 적격 등급. 신용 등급은 트리플 B 이상이니까 적격 등급. 만기는 깁니다. 한 27년 남아 있는데 표면 금리를 보시면 달러 베이스로 7.37로 발행했어요. 예. 그러니까 고쿠폰을 발행하니까 투자 적격 등급이니까 여러 가지 투자 자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 시장 가격을 보시면 100으로 상한되고 100으로 발행됐는데 한 108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투자 금액 대비해 가지고는 오버파라고 그래 가지고 100으로 발행한 거를 100 이상 프리미엄을 주고 사니까 예. 한 달러 투자 금액 대비해서는 한 6.5% 이자를 받아갑니다. 예. 매년. 예. 그래도 은행 외화 정기예금이나 기타 딴 투자처보다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매력적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종전에 이런 고쿠폰 채권은 어떤 분들이 선호하시는가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학생 송금을 달러가 워낙 플럭추에이션이 심하고 네. 원화 대비해 가지고 달러가 널뛰잖아요. 예. 원화가 그만큼 약하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 100만 불 사놓으시면 6만 달러 나오죠. 6만 5천 달러가 딱 나오겠네요. 예, 예. 100만 달러 대비해 가지고 투자 금액 대비해 가지고 6만 5천 달러가 나오면 이런 것들이 조금 시장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뭐 실제로 그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연락이 오세요. 이게 외국에다가 돈을 내 아들 유학을 보냈는데 예. 나 이거 좀 어떻게 보내고 싶다. 아들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사주죠. 아, 그래요. 대한민국은 지금 어째 보시면 예. 6학년, 7학년, 8학년들이 네. 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60대, 70대, 80대. 아, 예. 소위 뭐 40대, 50대 벤처 부자 몇 분 빼놓고는 예, 그만큼 경제 성장기를 다 구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유학생 경비로 해가지고 예. 이런 걸 사놓으시고 송금을 붙여 드리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후순위채니까 뭐 그런 리스크는 뭐 어떻게 선순위채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 대해서 예. 뭐 우리 오상무님이 예, 또 오상무님. 전문가시니까. 선순위채, 후순위채 요거 아마 코코, 많은 분들께서도 예.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후순위채가 되면 이게 나한테 리스크가 많은 게 아닌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돼요? 네, 당연히 이제 후순위채면 등급이 한 등급 떨어지고 예. 상환 순위에서 밀리게 되니까 음. 위험한 건 사실이죠. 예. 그런데 이제 후순위 채권 시장을 그 태핑이라고 하죠. 이용할 수 있는 발행 회사들은 은행 산업으로 아주 국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정도로 되는 이제 은행들은 일반 기업과 달리 시스템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은행 산업이 부도가 날 것 같으면
세금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음. 유동성을 지원해주고 이런 맞아요. 식으로 이제 이게 반복이 돼 있었는데 음.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런 과정들이 과거에 유럽은행들이 그런 고난과 이런 것들 많이 겪었었죠. 예. 그러면서 유럽은행들이 이제 규제 이슈에 아주 민감해지고 음. 그러면서 그 자본 확충을 이제 건전성을 아주 강화하기 시작했고요. 예. 최근에는 전체 모든 유럽은행들이 신용등급 전망에서 부정적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긍정적이나 스테이블로 바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유럽 경제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은행 산업 자체는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 펀더멘털이. 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후순위채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따지기 전에 앞서서 유럽이라는 이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요. 최근에. 네, 최근 한 5년 동안 수익성도 되게 많이 개선되고요. 예.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리스와 무슨 이탈리아 아주 조그마한 은행들도 좋아지고 있어요. 아, 요즘에요? 그래서 은행 주가가 많이 오르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은행의 후순위채도 과거의 약간의 그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안정돼 있는 상태라면은 예. 후순위채를 접근해 볼 만하다 하는 게 저의 시각이고요. 예. 시장에서도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알겠지만 이게 전체 이제 투자 적격 등급 채권들의 모음인데 이 중에서도 이 은행 후순위채가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어요. 전체적으로도 1년 총 수익률이 14% 정도 나와서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금리가 조금 더 인하가 되고 금리 피크아웃이 되면서 금리가 안정화될 때 이런 고쿠폰 후순위채들은 조금 더 수요처가 더 많아질 거라고 기대가 이러한 있습니다. 흐름은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네, 계신다. 그렇게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러한 은행에 관련된 기업들이나 이런 은행 회사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연준의 어떤 금리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크게 영향을 뭐 받을까요? 어떻게 보면? 많이 받죠. 왜냐하면 예. 은행은 기본적으로 예대마진으로 장사를 하는 네, 데고 네. 그렇죠. 지금 현재는 고금리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수익성이 개선되는 기간이었던 그렇죠. 건 확실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은행이라는 산업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그래서 그 예대마진을 갑자기 줄이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 그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소비자한테 전가한다거나 예.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예. 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 수익성이 지속될 걸로 그리고 급격한 금리 인하는 없을 걸로 또 시장은 또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은행의 그 자본 비율, 흔히 말하는 그 자본 비율도 지금 대부분의 은행들이 15%, 16%까지 다 확충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에는 시스템 리스크에 견딜 만한 그런 상태가 지금 갖춰져 있다. 갖춰져 있다. 네, 라고 판단이 알겠습니다.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전반적으로 지금 뭐 소시에테 제네랄 요 부분에서 이제 김종국 상무께서 얘기해 주셨고 후순위채 자체가 지금 유럽 자체의 어떤 시스템적으로 너무나도 견고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안정성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신흥국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글로벌적으로 우리가 채권을 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신흥국에서는 이제 페맥스 지난번에 저희 김종국 상무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었고 또 브라질 국채 강세를 지금 최근에 보이고 있는데 그 뭐 배경에 대해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라질 국채 지난번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헤아라 브라질 현지 통화로 만약에 사신다면 1년에 헤아라로 투자 금액 대비해 가지고 15에서 16% 이자가 나온다. 확정 금리로. 그렇지만 US 달러로 사신다면 6에서 한 7% 정도 나온다. 과거 10년, 20년 투자 사례를 본다면 헤아라 국채 투자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50% 정도 헤아라 하락으로 인해서 그만큼 환율이 무섭다. US 달러 투자하신 분들은 과거 10년, 20년 기준으로 본다면 수익률이 많았다. 원화의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 지금 1년 총수익률 보시면 페맥스하고 신흥국 중에 멕시코 석유공사 채권하고 브라질 국채가 수익률이 가장 좋죠. 그걸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표본금리를 한번 보세요. 그래도 뭐니 해도 이자를 많이 받는 달러 베이스로 이자를 확정금리로 많이 받는 채권이 나중에는 버틴다. 왜? 금리 인하, 금리 뭐 인상 뭐 여러 가지 플럭추에이션이 심하잖아요. 듀레이션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자를 한 6, 7% 받는 채권, 안정적인 채권은 한 3년에서 5년 가지고 계시면 안정적으로 가격도 오르고 금리 인하, 금리 인상을 다 커버합니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저 표에 보시게 되면 제일 왼쪽에 이제 브라질
브라질, 멕시코, 국채, 예. 그리고 페맥스 요 예.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표면 금리, 그러니까 쿠폰 금리가 지금 7.1, 6.4, 7.7이라고 할까요? 뭐 예.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위치해 있으니까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오히려 가장 지금 매력적으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봐야 된다. 예. 예. 그렇지만 개인들은 이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이렇게 생활비라든지 기타 뭐 유학생 송금을 하지만 거액 자산가들은 이런 걸 좋아하세요. 어떤 걸 좋아하는가 하면 예. 타이오일이라고 어째 보시면 타이 오일이요? 예, 태국의 음. 석유공사입니다. 태국의 석유공사. 예, 태국이 정부 지분이 거의 다 가지고 야, 있죠. 이런 우리라면 대한석유공사하고 똑같죠. 예. 한국석유공사가 잘 모르겠는데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표면금리는 낮죠. 예. 3.5네요. 표면금리가 3.5잖아요. 예. 사실은 미국 기준금리가 4.5, 5.5% 이상 전에 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굉장히 매력적이죠. 예. 100으로 상환하는 가격이 지금 64.5입니다. 한 30% 이상 디스카운트해가 사니까 본인 투자 금액 대비해 가지고는 한 6.4% 이자를 받아요. 예. 그런데 미국 기준금리를 만약에 한 1% 이상 인하를 한다면 예. 1% 또는 1.5% 인하를 한다면 이 채권 가격도 두레이션이 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튀어오릅니다. 그러면 한 15% 정도 캐피털 게인 비과세를 가져요. 예. 그러니까 거액 자산가들은 쿠폰이 낮고 두레이션이 길고 가격이 싼 거를 채권을 선택합니다. 예. 거액 자산가들은 비과세 혜택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타이오일이 뭐 태국의 뭐 한국 석유공사, 예, 태국 석유공사. 석유공사 예. 이렇게 우리가 좀 예. 봐야 되면 보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표면 금리도 3.5%. 많은 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좀 좋아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거액 자산가분들. 그리고 하나 또 제가 채권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예. 유로화 중에 가장 이자를 많이 받고 싶다. 국채입니다. 유로화 중에 이자를 가장 많이 받고 싶다. 예, 유로화를 투자하셔가지고 유로화 은행에 1년 넣어놓으시면 예. 디파짓 해놓으시면 1년 확정금리가 1.4에서 1.5%뿐이 못 받아요. 네. 유로화 쪽은 예. 워낙 경제가 스태그넌트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 유로 쪽에 이머징 마켓이 루마니아, 헝가리가 있습니다. 루마니아, 헝가리 제일 예. 오른쪽 두 개. 예, 그 중에 루마니아 쿠폰이 조금 더 높죠. 예. 루마니아 3.38. 국채입니다. 예. 국채 3.38로 발행한 25년 남아 있습니다. 예. 채권 가격이 100이 지금 64에 살 수 있죠. 투자 금액 대비해 가지고는 디스카운트해가 사니까 본인이 만약에 100만 유로를 넣었다. 그러면 6만 2천 유로가 나와요. 예. 유로 쪽에 뭐 학비는 프랑스, 독일이 다 그 프리 오브 차지지만 생활비는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100만 유로 루마니아 국채 사는 분이 있습니다. 예.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 투자해 가지고 손자 손녀를 공부시켜야 하는 그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은행 대비해 가지고 은행 외화 정기예금 유로화 대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4배 정도 수익이 나는 거죠. 그리고 국채잖아요. 예. 그냥 국채니까 웬만하면 디폴트 리스크가 많이 없죠. 이런 채권들이 시중에서 거액 자산가들이 좋아하는 채권입니다. 아, 지금 시중에서 좋아하는 예. 채권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정보를 프리마켓 뉴욕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죠? 사실은 이거 돈이 안 돼가지고 이 공부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공부한 사람이 없어요? 돈이 안 됐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신흥국 국영 회사채 또는 이제 뭐 루마니아와 헝가리와 같은 이런 유럽 국채 이런 부분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좀 브라질, 멕시코, 페맥스 이런 것들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을 좀 해주셔서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은 저번에 들었던 기억이 난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저희가 사실 뭐 추가적으로 조금 봐야 될 게 이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뭐 세일즈 입장에서, 뭐 예. 이제 세일즈 입장에서 저희가 예. 투자자들이 이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한다면 어떤 거 내가 만약에 세 개 채권을 좀 들어가고 싶다, 탑픽, 네 이렇게 된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자금의 성격에 중요할까요? 따라 예. 투자 실렉션을 할 수 있는 채권이 좀 틀리는데요. 예, 만약에 뭐 거액 자산가 예, 뭐 몇백억 이상 캐시를 가지고 계시거나 예.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은 브라질 US 달러 표시 국채를 포트폴리오로 많이 담으셔야죠. 한 그게 50% 이제 이상. 50% 이상, 예. 예, 왜냐하면 비과세지니까. 비과세, 예. 예. 지금 10억 이상 소득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예. 49.5% 종합소득세를 내시고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더 내시거든요. 예. 간접세 성격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65% 정도 세금으로 소득에 대해서 다 정부에서 지금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하시고 또 좀 전에 뭐 오상무님이 얘기하신 대로 예. 페맥스 멕시코 석유공사 채권이 예. 실질적으로 정부가 프로텍트 해주겠다. 재무구조라든지 기타 묵시적으로 프로텍트 하겠다고 2주 전에 발표를 했어요. 예. 그 쿠폰이 한 7.69 되잖아요. 뭐 이래저래 다 떼고 해도 한 7%, 8% 받으면 한 3%는 가져가시잖아요. 예. 그런 거 한 30% 정도 포트폴리오 가져가시고 예. 나머지 20%는 좀 거액 자산가 같으면 미국 국채 장기채를 사놓으셔야죠. 싼 거. 예. 그것도 비과세 측면. 비과세 측면이니까 그렇게 이제 지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연 한 10%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오상무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번에 사실 그 코인베이스나 이러한 약간은 어찌 볼까요? 뭐 약간의 테마가 좀 있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러한 이제 채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 뭐 약간 전환사채로 일부 이 채권을 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사놓고 뭐 하는 약간 그런 방향성을 좀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 흐름에 대해서 최근 흐름은 또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예. 네, 그 이후로도 뭐 비트코인이 암호화폐가 계속 강세였으니까요. 예, 예. 코인베이스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한 2주 전부터, 3주 전부터 예, 예. 했었는데 그 이후에 꽤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예. 지난주에는 조정을 받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두 조정을 종목은. 받았다. 예. 그리고 조정을 받지 않고 새로 이제 다음 주자로 올라온 게 마라홀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마라홀딩스요? 마라는 그러니까 그 스트래티지처럼 그 비트코인을 시장에서 사는 기업이 아니라 채굴 기업. 채굴 기업 중에서는 맞아요. 가장 큰 기업이에요. 그래서 한 정확한 개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만 개 조금 안 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규모는 작지만 최근 몇 분기 실적이 되게 좋아서 예. 최근에 다시 각광을 받는 암호화폐 기업으로 지금 회사 하나 예. 올려놔 봤습니다. 예. 그리고 클린스파크도 약간 그런 계통인데 이제 이쪽 암호화폐 쪽은 이제 김종우 상무님이 전문가라서 이런 그 사실은 뭐 마라톤 홀딩즈가 선두주자고요. 예. 클린스파크는 실질적으로 세컨티어라서 오상무님 얘기처럼 예. 마라 홀딩스에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그 전환사채는 정말 그 전체 포트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채권형으로만 끌고 가기에는 좀 재미도 없고 심심하니까 약간의 플러스 알파 개념의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일부 조금 한 10% 정도 투자하는 그런 약간은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시장이 이제 원래 이제 주식 투자가와 채권 투자가는 조금 별개의 이제 시장이 다른 시장인데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의 랠리를 마냥 부러워할 수는 없으니까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되 예. 그러면서 주식의 업사이드 포텐을 한번 나는 조금 개입해서 먹고 싶다. 그랬을 예. 때 이제 이런 전환사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지금 현재로는 LG화학 이런 12 전환사채 같은 것들도 예. 그러니까 이제 LG화학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수익성도 안 좋고 최근에 이제 분사하고 나서 이제 네. 하지만 여전히 이제 그 LG 솔루션을 그 지분을 80% 이상 가지고 맞아요. 있고 지분법 평가로 2차 전지가 다시 활성화되면은 평가액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그 투자 등급 채권이고 전환 사채로서의 그런 주식 포텐을 가지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만기 수익률 채권으로서 미독도 충분하다. 5% 정도의 그 이자 소득을 낼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 만기는 오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한 2년 후에 풋을 행사할 수 있어서 실질적인 만기는 2년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연 한 5% 정도 예. 그리고 얘가 이제 쿠폰이 아주 낮은 채권이다 보니까 비과세 효과도 크거든요. 예. 그래서 1년에 한 4% 5% 정도의 이자를 끌고 가면서 주식의 업사이드 포텐을 한번 지고 간다는 측면에서는 또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그러니까 이게 비과세 계속 얘기하니까 어찌 보면 표면금리는 낮을수록 또는 만기금리는 높을수록 이러한 것들을 좀 잘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겠네요. 채권. 네,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뭐냐 하면 예. 이 전환사채를 실질적으로 고객님들이 어떻게 투자하시는가 하면 예. 종전에 브라질 국채라든지 페맥스에서 이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이자가 많이 나오는데 일부를 그냥 all or nothing으로 구해달라.
그래가 전환사채를 투자하십니다. 아, 아예 한 방에 예, 다 그렇죠. 전부 다. 아니 이자만. 아, 이자만. 예, 이자만. 아, 그러니까 네. 이자에 대해서는 조금 공격적인 투자를 해도 원금이 살아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수익을 많이 거두세요. 아, 우리도 뭐 삼성전자 포함해가지고 우량 주식도 하지만 예, 예. 가끔가다 손님들 중에 작전주 하나 없어? 그렇죠. 뭐 그래가지고 있겠죠. 뭐 추천해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래 터지는 경우도 있고 어. 전환사채는 좀 그런 식으로 좀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요 상황에서 우리가 뭐 많은 비중을 투자를 하진 않겠지만 여전히 지금 뭐 매력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 것들을 뭐 픽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아닐까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여기가 라스트 골은 어떻게 하든지 비트코인 은행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네, 네. 이 회사가 한 60만 개 이상 가지고 있으니까 예, 예. 혹시라도 뭐 어떤 식으로든지 비트코인 은행이 된다면 날아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이런 정책적인 방향에서 그대로 갈 수 있는 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우리가 예.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해 주시고 오상무님께서도 뭐 비슷한 의견이세요? 전환사채 네. 만약에 한다면 예. 스트래티지 정도 한 아. 10,000불 정도 한번 사보고는 만불 싶습니다. 정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실 이뿐만 아니라 앞서서 지금 말씀 뭐 브라질 국채부터 시작해서 유럽 국채부터 해서 다양한 국채를 저희가 이제 한꺼번에 좀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사실 지금 뭐 많은 FMC부터 채권 시장에 대한 관심도도 많은 상황이고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키려고 하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런 정보들을 좀 얻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늘 사실 매주 이 채권에 대해서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지는데 저희 김종구 상무님, 오충구 상무님께서 너무나도 쉽게 또 설명해 주시고 또 업데이트도 계속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조금씩 또 배워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가 또 요 시장에 대해서 또 업데이트를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종구 상무님, 오충구 상무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7월 31일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 프리마켓은 정말 엄청나게 이제 상승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 오늘 시장이 또 끝나면 또 애플과 아마존 그 외에 많은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FOMC가 끝나고 나서 9월 또 FOMC 금리의 어떤 방향, 채권 시장, 자 여러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좀 많은데요. 이런 부분을 우리 프리마켓 뉴욕에서 정리해서 늘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